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16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63페이지. 우리 시험에서는 어쨌든 단일 단원으로서는 단일 단원에서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 중에 하나가 재고자산에 관한 단원이에요. 자, 여기서 타이틀에 뭐라고 나왔는가? 재고자산 관련 계산 문제, 여섯 가지 유형하고 나왔죠. 자, 물론 이제 재고자산에 관한 문제가 이 여섯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요 앞에도 보면은 뭐 재고자산의 소유권의 범위라든가 내지는 원가 배분 문제, 선입선출법이니 가중평균법이니 소매제고법이니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나오는 문제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재고자산 문제는 이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뭐 다른 어떤 책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 그냥 제가 한꺼번에 공부 편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단원이고요. 자, 이 여섯 가지 유형을 자꾸 살펴봐 가지고 완전한 이해, 공식을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제 공식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를 이해를 하시고 혹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왜 이 공식을 저렇게 설명을 했는지 이해를 해서 우리가 실제 시험 보러 가면은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그 문제풀이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기에 이제 숙달이 되면 어떤 문제나 딱 보고서 그냥 직접 답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요걸로 쓰자. 제일 처음에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뭐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매출 원가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자, 나중에 3월달 이후에는 여기다가 두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 무조건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 거기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재고자산 계정을 그린다, 이렇게 나왔죠. 자, 보세요.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재고자산 계정만 그리면 돼. 어디다 뭘 쓰는지 어디다 뭘 쓰는지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이미 외우신 걸로 봅니다. 얘가 뭐예요? 기초상품 재고액. 얘가 뭐예요? 순매입액. 얘가 뭐예요? 기말상품 재고액. 외우셨죠? 차변에서 대변 뺀 게 뭐예요? 매출원가 되겠죠? 자, 기초상품 재고액, 순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 써서 차변에서 대변 뺀 매출원가가 나온다.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다 일반적인 경우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뭔 내용이냐면은 기초상품 재고액, 순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을 모두 알 때, 그러니까 매출원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알 때, 그때 이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볼까요? 여러분, 매출원가 계산식 네 가지 중에 2, 3, 4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봐주세요. 2번에도 3번에도 4번에도 다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와 있어요? 매출액이 무조건 나와 있어. 나머지는 이거는 이제 매출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는 매출액과 함께 같이 나온 게
매출액과 함께 같이 나온 게 3번과 4번엔 이익률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근데 2번의 경우는 이익률이 안 나와 있어. 이익률 대신에 매출액과 함께 뭐가 주어졌어요? 매출 총이익이 주어졌죠?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이 한꺼번에 주어진 경우에는 매출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면서도 막상 실제 문제를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놀라요. 그래서 식으로 만드는 거야. 자, 볼까요? 예를 들어 매출원가, 원가, 매출원가, 원가 100원의 상품을 120원에 매출했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원가 100원의 상품을 120원에 매출했어요. 여러분 이익이 얼마가 생겼어요? 20원이 생겼죠? 얼마에 팔았어요? 120원. 얘를 뭐라 그래?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죠. 매출한 상품의 원가, 내자로 뭐라 그래?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결론은 매출액에다가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오죠?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이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을 뺀 매출 원가 나온다는 얘기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은 매출 원가인데 말로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그래도 식을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식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서 외우시는 게 이해를 한 다음에 외우는 게 맞아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자료에 뭐가 나왔는가? 매출액과 함께 뭐가 나왔어요?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주어졌다라고 나와 있네. 자,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다 쓰기는 이렇게 썼지만 실제 시험에는 원가에 대한 이익률은 몇 프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상품을 매출할 때는 원가에 몇 퍼센트의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 상품을 매출할 때는 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한다 그러면 그 20%가 원가에 대한 이익률입니다. 자, 저 식을 만들기 전에 먼저 잠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매출 원가에다가 1을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1은 곱하나 마나니까 매출원가에다 1을 곱하면 매출원가가 되겠죠. 그죠? 그럼 반대로 매출 원가에다가 이익률을 곱하면 예를 들어 원가가 100원인데 이익이 20%다 이렇게 놔뒀죠. 그럼 원가 곱하기 20% 하면 뭐냐 이거예요. 뭐예요? 이익이 되는 거죠. 이익. 매출총 이익. 이익이 되는 거죠. 이익이 되는데 그러면 매출액이란 게 뭐냐? 매출액이란 건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직접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매출원가에다가 1 곱하면 매출원가 나오죠. 매출원가에다 이익률을 곱하면 이익이 나오죠. 1 플러스 이익률을 곱하면 원가와 이익을 더한 금액인 매출액이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매출원가로 매출액을 계산할 땐 매출원가 곱하기 1 플러스 이익률이 매출액이니까 거꾸로 매출액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려면 거꾸로 가니까 반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매출액 나누기 1 플러스 이익률 하면 매출원가 되겠네요. 매출액 나누기 1 플러스 이익률 하면은 이제 매출원가 나와요. 자, 어떤 곳에서 요거를 이제
한 곳에서 일단 한번 강의를 해서 그 진도가 이제 조금 더 많아서 강의를 했더니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문제, 이런 거는 언제 써먹나요? 뒤에 문제 부지기수로 나와 있어요. 근데요, 공식을 알았다고 해도 문제 적용은 잘 안 됩니다. 아직은. 그냥 식 자체가 6가지 유형이 머릿속에 딱 떠오른 올해는, 이달은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네 번째. 자, 뭐라고 나왔는가? 네 번째 보니까 매출액과 함께 같이 주어진 게 뭐냐? 매출 총이익률이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매출 총이익률.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 시험에는 이 말은 쓰지는 않아. 매출 총이익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걸 필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데서는 그냥 매출 총이익률법 이렇게 강의하는데, 자, 그냥 여러분들은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표현만 아시면 돼. 매출 총이익이란 뭐냐? 매출액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 매출액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 이게 매출 총이익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0원인데 매출 총이익이 300원이 있더라.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예 나누기 예 하면 0.3이죠. 30%죠. 30%. 말뜻 이해하시겠죠? 근데 사실은 이 매출 총이익률법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인정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 써먹느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화재라든가 도난이라든가 기타 사유로 인해서 장부의 일부가 없어지고 일부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남아있는 일부의 장부를 이용해서 없어진 장부에 있는 금액을 추정을 할 때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추정에 의한 방법. 추정. 몰라도 돼. 이거 추정. 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죠. 따라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것은 인정을 하지 않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지겹도록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국제회계 기준과는 관련 없이 재고 다섯 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들어갈게요. 자, 이 회사 매출액이 얼마죠? 1,000원이죠. 1,000원 중에서 요 매출 총이익, 이건 언제 써먹냐면은 이건 흔히들 말하는 경험에 의한 금액이에요. 경험에 의한 금액. 또 경험 쓰지 말고 이해를 위해서 강의하는 거지. 이건 경험에 의한 금액이에요. 뭔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몇십 년째 사업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매출액이 이 정도일 때는 매출 총이익이 이 정도는 나오더라는 경험에 의한 이익률이 있잖아요. 그게 이게 매출 총이익률인데 시험엔 경험 이런 거 안 나오고 요것만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어쨌든 질문. 매출액이 얼마예요? 1,000원. 이 1,000원 속에는 이익이 얼마가 들어가 있죠? 300원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매출액 1,000원 속에는 원가가 얼마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700원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때 자료에 뭐라고 나왔냐?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률 이 두 가지만 이용해서 이거를 직접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 두 개를 이용해서 이거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뭐 일반적인 책들 보면 원칙은 그게 맞아요. 1 마이너스 어쩌고 식이 복잡합니다. 근데 그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린 그냥 직관적으로 계산을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전체 금액에서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예요? 30%죠.
그렇다면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란 얘기야? 70%란 얘기죠. 편의상 우리는 이걸 매출 원가율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출 원가율. 매출액에 대한 매출 원가의 비율, 매출 원가율. 자, 1,000원에다 70%를 꽃장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죠? 매출액 곱하기 매출 원가율 하면 매출 원가가 나오네요. 되셨죠? 자, 매출액이 1,000원이다. 매출 총이익률이 30%다.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매출액 곱하기 매출 원가율. 매출액 곱하기 매출원가율. 중요한 거, 자료에는 매출원가율이라고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가 주어지는가?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매출 총이익률은 30%다. 이렇게 나오면 아하, 매출원가율은 70%구만. 매출 총이익률은 20%이다. 아하, 매출원가율은 80%이구만. 이렇게 직접. 자, 통상적으로 여기서 제 네 가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얘죠, 사실은. 얘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얘야.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두 개가 결합돼서 계산을 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매출 원가 계산하는 거 기본 네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매출액 계산하는 거. 매출액 계산하는 거. 책에 나와 있지만 사진을 찍던가 등의 방법을 통해서 또는 필기를 하던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칠판에 강의한 걸로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자,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보면 첫째, 보세요. 반가로 2번에 보니까 원가에 대한 이익률 나와 있죠. 3번에 매출 총이익률 나와 있죠. 4번에 매출 총이익률 나와 있죠. 결과적으로 2, 3, 4는 이익률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1번은 이익률이 주어지지 않았네요. 보셨죠? 자, 이때는 매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저를 보세요. 여러분, 뭐에서? 매출액에서 뭐를 빼면? 매출 총이익을 빼면 뭐가 나와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거꾸로 가볼까요? 어디에다가? 매출원가에다가 뭐 더하면? 매출 총이익을 더하면 뭐가 나와요? 나오는 건 알아. 근데 시험 보러 가면 문제가 안 풀리죠. 자, 왜 그러는가? 자료에 이때 매출원가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재고다산 계정을 그려. 이익률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아예 그것도 쓸까요? 이익률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재고다산 계정을 그려. 그리면 기초상품 재고액, 순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 나오지요. 그죠? 차변에서 대변 빼 매출원가 나오죠. 바로 이 매출원가에다가 매출 총이익을 더한 거. 이게 바로 매출액입니다.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냥 책식으로다가 매출원가 플러스 매출 총이익 하면 말은 맞는 말인데 식은 알지만 매출원가 찾다가 밤새잖아. 그러니까 매출원가 보나마나 안 나와 있으니까 계정을 그려서 한다. 이렇게 아예 미리 연습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익률이 나와 있는데 뭐에 대한 이익률이 나와 있어요?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주어진 경우라고 나왔죠? 찾으셨어요? 책 163쪽 자 2번에 2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주어진 경우라고 나왔잖아요. 원가에 대한 이익률 아까도 말을 했지만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상품을 매출할 때는 원가의
몇 퍼센트의 이익을 가산하에 매출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주어진 경우는 매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여기 배웠긴. 자, 여기 보세요. 어디에다가? 매출액에다 뭘 나누면? 1 플러스 이익률을 나누면 뭐가 나와요? 매출원가가 나오죠? 그럼 거꾸로 갈 때는 어디에다가? 매출원가에다 뭐를? 1 플러스 이익률을 뭐 하면? 곱하면 매출액이 나오겠죠? 중요한 거, 매출원가가 안 나와 있다니까. 저 공식대로 해서 매출원가 찾다가 없네? 에이씨 내년에 또 와야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매출원가는 무조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면 자동적으로 예야. 이 경우는 무조건 예예요. 100%. 자, 기초상품제고액 순매입액 나오고 기말상품제고액을 쓴 매출원가 나온다. 바로 이 매출원가에다가 1 플러스 이익률을 곱하면 1 플러스 이익률을 곱하면 이게 바로 매출액이다. 근데 이제 3번과 4번은요. 사실은 3번은 써먹을 일이 거의 없어요. 4번으로 대부분 계산을 합니다. 4번으로 계산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3, 4 다 이해를 하시는 게 오히려 편리할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면 동강을 들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3번에 보니까 뭐랑 뭐가 주어졌다라고 나왔죠? 매출 총이익률과 매출 총이익이 주어진 거죠? 매출 총이익률과 함께 매출 총이익이 주어진 거예요. 이때는 매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 조금 전에 드렸던 예로 볼까요? 조금 전에 여러분, 제가 매출 총이익률을 저쪽에서 설명할 때 매출액을 얼마로 예를 들었죠? 1,000원이라고 예를 들었죠? 매출 총이익이 얼마라고 예를 들었죠? 300원이라고 예를 들었죠?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란 얘기야? 700원이란 얘기죠? 자, 결론은 매출 총이익률이 몇 프로예요? 30%죠? 매출액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왔는가? 요거. 매출 총이익률과 매출 총이익을 이용해서 거꾸로 예를 계산하래. 예를. 이것도 안 나와 있고. 얘네 두 개를 아는 상태에서 계산식 생각나셨어요? 예 나누기 얘가 되니까 예 나누기 얘는 얘가 되니까 예 나누기 얘는 얘가 되겠죠? 300원 나누기 0.3 하라고요. 300원 나누기 30%. 예 나누기 얘는 얘가 되니까 예 나누기 얘가 된다고요. 되셨죠? 자, 매출 총이익 나누기. 그냥 공식을 그냥 외우면은 나중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기억을 더듬어서 매출 총이익에다가 매출 총이익률을 나눈 거. 매출 총이익 나누기 매출 총이익률 하면은 이게 바로 매출액이다. 근데 신비하리만큼 오늘 설명드리는 6가지 공식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은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오면 뭐 과라고 못 면하겠어? 뭐 요거. 기본 점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됐으면 그런 자신감이 들 거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이번엔 네 번째 자료에 뭐하고 뭐가 났어요? 매출 총이익 율과 뭐가 주어졌어요? 매출원가가 주어졌죠?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제인데 조금 전 식으로 보세요. 자, 저를 끌까요? 조금 전에 매출 총이익률이 얼마라 그랬어요? 매출 총이익률이 몇 프로라 그랬어요?
30%라 그랬죠. 매출원가가 얼마라 그랬어요? 700원이라 그랬죠. 됐나요? 그 상태에서 얘를 구하래. 어떻게 할까요? 1 마이너스 하면 머리 아프다니까 직관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라고요. 매출 총이익률이 30%야? 매출원가율은 70%겠네.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매출 총이익률이 30%라는 얘기는 아이고 이 재밌는 거에 집중 못 하시는 분도 계셔? 매출 총이익률이 30%라는 얘기, 매출원가율은 70%라는 얘기예요? 결론 얘 나누기 얘하면 얘가 되겠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출액을 계산하라. 이게 나왔어. 매출액을 계산하라. 단 매출 총이익률은 몇 프로다. 이렇게. 뭐냐면은 매출 총이익률은 주어졌는데 매출액을 계산하래. 그럼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대답. 뭐가 주어진 상태에서? 매출 총이익률이 주어진 상태에서 뭐를 계산하려면? 매출액을 계산하는데 문제가 이게 안 나와 있어. 이럴 땐 흥분하지 말고 여러분 매출 총이익과 매출원가 중에 먼저 계산하기 쉬운 게 뭐예요? 제일 많이 푸는 게 얘잖아. 그렇죠? 이때는 놀라지 말고 재고자산 계정 그려라. 놀라지 말고 재고자산 계정 그려라. 기초상품 재고액, 순매입, 기말상품 재고액 쓰고 빼면 매출원가 나오죠? 바로 여기에다가 매출 원가율을 나누면 이게 바로 매출액이다. 한마디 더 할래요. 자, 매출액을 계산한 문제인데 분명히 매출액을 계산한 문제인데 매출 총이익률이 주어졌어. 더 이상 안 나와 있어. 이럴 때는 매출액을 계산할 매출 총이익률이 주어진 상태에서 매출액을 계산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3번을 쓸 것인가 4번을 쓸 것인가 해서는 더 쉬운 게 얘거든. 잽싸게 재고자산 계정을 그려서 매출원가를 구하라. 거기다가 매출원가율을 나눠라. 매출 총이익률이 30%다. 매출원가율 70%를 나누라고요. 얘가 바로 매출액입니다. 자, 매출액까지 끝났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세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재고자산 감모손실. 자, 저를 보시기 바래요. 잠깐 여기로 빠져나와서 설명드릴게요. 재고자산의 상품의 장부상에 기말재고액이 장부상의 기말재고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실제로 들어있는 창고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실질재고액이 얼마냐? 80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실질재고액의 원가고 요거는 실질재고액에 대한 시가 또는 실질재고액에 대한 순실현 가능가치인데 그냥 오늘은 시가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요것의 시가, 요것의 예상 판매 가격. 시가가 얼마냐? 70원이라고 가정할게. 대답해 주세요. 장부상에 얼마 있어요? 100만 원. 그럼 창고에도 얼마 있어야 되는데? 1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얼마가 있어요? 20만 원이 없어졌죠? 실질재고액이 줄었죠? 도난, 부패, 파손, 분실, 소실 등의 사유로
재고자산이 없어졌을 때 바로 이 없어진 손실이 뭐냐? 재고자산 감모손실입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앞에서 이거 배웠죠? 시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회계상에서는 시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내자로 뭐라 그래? 평가 손실이라고 말하죠? 얘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되는데, 자, 바로 얘를 구하래. 시험에 뭐라고 나오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재고자산의 도난액은 얼마인가? 재고자산의 분실액은 얼마인가? 재고자산의 소실액은 얼마인가? 소실액 뭔 얘기예요? 불이 나서 없어진 금액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러면 어쨌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잠시 후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란 수량 부족으로 인한 손실이에요. 창고에 상품의 수량이 줄어서 생긴 손실이 재고자산 감모손실입니다. 이와 같이 요거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요 말을 대답하셔야 돼. 계정을 그리거나 장원실시 이렇게 계정을 그리거나 장원실시 재고자산 분실액은 얼마인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러면 항상 머릿속으로 떠올리셔야 돼. 계정을 그리거나 장원실시. 자, 재고자산 계정 그릴게요. 사실은요, 요거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얘예요. 감모손실을 계산하는 문제는 90%가 얘입니다. 이때는 이후 열을 불문하고 재고자산 계정을 그려요. 그릴 때 오늘 여러분들한테 재고자산 계정을 3가지 유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그 3가지만 알아도 대성공입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 여기다 뭘 써야 돼요? 기초재고자산, 바꾸어 말하면 기초상품 재고액을 써야죠. 여기다 뭘 써야 돼? 순매입액을 써야죠. 여기다 뭘 쓰는가? 기말 상품 재고액을 쓰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말 상품 재고액이 금액이, 자,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여러분, 기말 상품의 수량이 장부에 있는 수량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실제 수량이 다르다면, 실지 같은 말인데 아주 드물게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 수량이 다르다면 여러분 자, 여기는 수량 곱하기 단가 몇 개 남아 있는지 여기에다가 하나당 얼마짜리인지 이걸 곱해야 되는데, 자, 이 수량은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이 다를 땐 여러분 생각에는 여기다 장부 수량 곱하기를 해야 될까요? 실제 수량 곱하기를 해야 될까요? 재고자산 계정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대변 맨 아래에 쓰는 이유는 차기로 이월시키기 위해서거든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걸 이월시켜야지 도둑 맞은 것까지 다 이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실지재고량 곱하기. 자, 앞으로는 이제 강의를 여기다 뭘 곱하나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대답하세요. 낮은 것. 뭔 얘기냐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사올 때 금액 취득 원가와
예상 판매 가격, 순실현 가능 가치. 앞에서 이거 순실현 가능 가치 밑줄 치고 넘어왔었잖아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로서 그냥 예상 판매 가격으로 이해하셔도 돼. 자,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가 다를 땐 뭘 곱하는가? 여러분, 내가 원가 100원에 사온 상품이 일반적으로 순실현 가능 가치 시가가 원가보다는 클까요? 적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자, 100원에 사왔다. 대부분 이거 더 비싸게 팔아야죠? 자, 이걸 3,000원에 팔릴 걸로 예상한다고 쳐. 다시 대답. 얼마에 사온 놈이? 얼마에 팔릴 걸로 예상이 돼요? 얼마 벌었어요? 벌었어요? 그냥 이건 예상은 예상일 뿐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죠. 보장되지 않은 이익이죠. 회계 가장 기본적인 정신, 예상되는 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오늘 뭔 일이 있었는지는 대충 짐작은 가는데 집중해야 돼. 그래도 자, 회계의 기본적인 정신, 예상되는 이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원가보다 순실현 가능 가치가 클 때는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두 개 비교해서 이걸 곱하라고요. 근데 원가가 100원인데 예상 판매액이 30원이야. 손실이 예상돼요? 이익이 예상돼요? 이때는 장부를 이 금액으로 뜯어 고쳐야죠. 얘네 두 개 비교해서 이걸로, 얘네 두 개 비교해서 이걸로. 그러니까 자, 지금은 돼서 그냥 낮은 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 낮은 거,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에 낮은 거 곱하고, 당연히 여긴 뭐가 들어가는가? 매출원가가 들어가요. 바로 이게 우리가 그토록 궁금했던 재고자산 감부손실입니다. 도난, 분실, 소실 등으로 인해서 없어진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부손실을 구하래.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재고자산의 장부재고량은 예를 들어 1000개라고 가정, 아예 쓸게요. 1000개인데 재고자산의 실지 재고량은 800개밖에 없더라. 그리고 이 재고자산 사올 때 원가, 짧게 말하면 원가, 약간 길게 말하면 매입원가 또는 취득원가, 원가가 하나당 5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이것의 시가, 시가라고 봐도 되고 순실현 가능 가치, 시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 자체가 요즘 시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4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 자, 자료에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에 관한 자료가 주어져 있잖아요. 이때는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지 여백에다 이렇게 써. 장, 원, 실, 시 또는 장원실순, 장원실시 또는 장원실순, 장부재고량, 원가, 실지재고량, 시가 순서로 무조건 써요. 여백에다가 장부재고량, 원가, 실지재고량, 시가. 장부재고량이 몇 개예요? 1000개죠. 하나당 원가는 얼마예요? 500원이죠. 실지재고량은 몇 개예요? 800개죠. 하나당 시가, 순실현 가능 가치는 얼마예요? 400원이죠. 장원실시를 썼으면 이제 계산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만 알면 되거든. 재고자산의 장부재고액이 얼마인지,
재고자산의 실지재고액이 얼마인지, 그 실지재고액의 시가, 즉 순실현 가능가치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거든요. 이 세 가지만 알면 답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는가? 첫 번째 곱하기 두 번째. 장원, 원장, 장원, 원장, 장원, 원장. 두 개를 곱한 게 장부재고액이야. 50만 원. 두 번째 곱하기 세 번째. 원실, 실원, 원실, 원실 곱하면 40만 원이죠. 이게 재고자산의 실지재고액입니다. 세 번째 곱하기 네 번째. 실시, 실시. 32만 원이죠. 이게 시가고, 그렇다면은 요 차이 10만 원이죠. 10만 원이 재고자산 감모손실입니다. 10만 원이죠. 그리고 이 차이, 이게 재고자산 평가손실이에요. 8만 원이죠. 자, 감모손실은 사실은 대부분 얘예요. 가끔 한 번씩 이것을 써먹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는 게 있어. 재고자산 평가손실. 책을 봅시다. 자, 재고자산 평가손실 해놓고 1번 뭐라고 나왔어요? 원가에서 순실현 가능가치를 뺀다라고 나와 있죠? 그건 실전 문제를 풀면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들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뭐야? 그러면 시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인데, 자,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10중 8, 10중 8 이겁니다. 장, 원, 실, 시. 평가손실은 장원, 실시야. 평가손실은 장원, 실시. 계산하는 거 여기 설명했죠? 요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뭘 구하라 그랬는가? 거기 보니까 다섯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재고자산 관련 비용 총액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뭔 얘기냐면은, 들어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 다음 자리에 이거 비용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자리에 이거 비용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료에 뭐가 나왔는가? 이렇게 나왔어. 기초상품 재고액 얼마, 순매입액은 얼마, 기말상품 장부재고량은 얼마, 실제재고량 얼마, 하나당 순실현 가능가치는 얼마. 다른 거 하나도 안 넣고 오로지 재고자산에 대한만 설명 쫙 나와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유가 없어요. 들어보세요. 재고자산 관련 비용이란 이거예요. 원래는 이거 출제자가 떨어뜨리려고 출제한 겁니다. 왜? 재고자산과 관련된 비용은 세 가지거든. 매출원가, 감모손실, 평가손실. 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비용이거든요. 다 돈 벌 계산하라는 얘기야. 바빠 죽겠는데 다 더할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재고자산 관련 비용 총액을 구하라. 이유가 없어. 무조건 재고자산 계정 그려요. 계정 그려. 자, 보고 대답. 얘가 뭐예요? 기초상품 재고액. 얘가 뭐예요? 얘가 뭐예요? 기말상품 재고액. 장부와 실제가 다를 때 뭐 곱하기? 실지 곱하기. 그쵸? 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가 다를 때 뭐 곱하기? 낮은 거. 실지 곱하기 낮은 거 하죠? 그리고 나서 그냥 이거 답으로 쓰면 돼요. 이유를 잠시 볼게요. 앞에서 제가 이 말 했던 거 기억할지 몰라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말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데 사실 회계상에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은 없습니다. 그건 곧장 매출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 자, 근데 재고자산 관련 비용 총액을 구하라. 결론 뭘 구하라는 얘기냐? 매출원가에다가 평가 손실에다가 감모 손실까지 더한 걸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럴 바에야 이렇게 하면 되네. 얘네 두 개 쓴 상태에서 얘를 빼면 다 더한 금액이 한꺼번에 나와버리네. 그렇죠? 감모 손실이나 평가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감모 손실이나 평가 손실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하나, 둘 쓴 상태에서 얘 뺀 게 비용 총액입니다. 우리만의 노하우예요.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뭐라고 났어요? 재고자산 관련 당기순이익이라고 나왔죠? 뭔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자료에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당기순이익 계산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거잖아요. 수익에서 비용 빼도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익 계산하는 방법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액 마이너스 판매 배분이면 영업이익 플러스 기타 수익 마이너스 기타 비용은 법인세 비용 자금전순이익 법인세 비용 자금전순이익 마이너스 법인세 비용 당기 설마 이게 나오겠어요 이거? 이거 1분 동안에 풀 수 있겠어 이거? 안 되죠. 그럼 당기순이익 계산한 문제는 이거 아니면 얘지. 왕자 문제. 그죠? 그런데 가끔가다 미친 척하고 뭐라 그러니까 다음 자리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기초상품 재고액은 얼마, 순매입액은 얼마, 기말상품 재고액, 장부 재고량은 얼마, 실제 재고량은 몇 개 뭐 쭉 나오고 매출액은 얼마 이런 식으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언급이 쫙 나와 있어.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재고자산과 관련된 수익은 매출액 하나밖에 없거든. 재고자산과 관련된 수익은 매출액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다른 걸 빼는 게 아니라 이것만 빼면 돼. 에이, 이것만. 이게 뭐예요? 요걸 말하는 거야. 재고자산 관련 비용 총액. 그렇죠? 그럼 재고자산과 관련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재고자산과 관련된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번 기초 강의가 종강되기 전에 꼭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 재고자산 계정 3개를 외우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시간이 뭐해서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